자,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도 제발 좀 비야 내려라. 이렇게 또 기원을 하고 계시는데 헬기를 통해서 산불 진압을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죠. 그 원리를 또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헬리콥터가 일단 불을 끄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담아서 쏟아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많은 물이 또 들어가고요? 헬리콥터가 불 끌 때 이제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만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물주머니 같은 거를 네. 밑에다가 매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다가 이제 불 끌 장소에 가가지고 그 물주머니를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방식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주머니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보통 뭐 적을 때는 한 뭐 1,000리터 그 정도, 많을 때는 뭐 수천 리터 정도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소 1톤 이상?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물주머니를 매달 수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헬리콥터에나 이거는 장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런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작업이 좀 정착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소형 헬리콥터에다가도 이걸 달아가지고 뭐 몇백 킬로그램씩이라도 물을 뿌렸던 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장치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이제 양동이로 물을 퍼담아서 뿌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버킷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뭐 업계에서는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서도 밤비 버킷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밤비 버킷이? 이런 식으로 물주머니 헬리콥터에다가 매다는 거를 밤비 버킷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밤비 버킷은 70년대 말쯤에 요거 개발해가지고 판매한 그 회사의 상품명인데 워낙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밤비 버킷이란 말 쓰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뭐 원리는 단순합니다만 요거를 물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뭐 강물이나 호수 같은 데다가 담갔을 때 잘 가라앉아가지고 안에 물이 잘 차오르게 한 다음에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들고 다닐 때도 안전하게 물을 담은 채로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물을 뿌려야 될 때는 그게 잘 열려가지고 물이 내려오게 하는 뭐 그거를 발명품으로 잘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상당한 아이디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밤비 버킷이라는 제품명이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흔히 이제 헬리콥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슬링이라고 하는데 줄을 밑으로 늘어뜨려 가지고 이 주머니를 달고 이제 공중에서는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줄을 내리는 방법.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게 중심이 좀 밑으로 내려오고 좀 이렇게 긴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니와. 그렇죠. 날아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바람이나 헬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죠. 밑에 있는 물주머니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비행하기 어려운 곳을 이런 식으로 물을 담고 다니기가 좀 힘들고 바람이 분다거나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는 좀 힘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주머니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헬리콥터 내부에다가 물탱크를 탑재해 놓는 방식도 있습니다. 덤프트럭처럼. 물탱크를 탑재해 놓고 그러니까 약간 소방차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통 한 몇 미터 정도 길이로 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밀어서 뭐 호수나 강 같은 데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싣고 올라가지고 이제 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대형 물탱크를 장비를 하고 있으면 한 번에 더 물을 좀 많이 뿌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좀 전용으로 잘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뭐 7,000리터 이상 8,000리터 뭐 한 거의 10,000리터까지 한 번에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물탱크 방식으로 물을 싣고 다니는 좀 대형 수송용 헬리콥터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더 물을 많이 뿌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런 중형 헬리콥터를 이런 불 끄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적을 때는 한 뭐 2,000리터 정도, 많을 때는 한 3,000리터 정도 방식에 따라서 한 번에 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방차 일상적으로 보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작게 나온 거 옛날부터 많이 쓰던 거에 한 번에 이제 물이 한 3,00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작은 소방차에. 더 큰 거는 뭐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소방차도 있습니다만 흔히 이제 동네에서 보는 소방차가 그 정도기 때문에 헬리콥터와 한 번 갈 때마다 이 소방차 정도 되는 물을 싣고 간다라고 보면 소방차 한 대 물. 얼추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엄청난 거네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조금 소방차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소방차는 이제
긴급 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로 되어 있다가 예. 출동하면 바로 이제 그대로 그쵸. 출동해가지고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 네,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륙하는 절차도 좀 길거니와 그리고 보통은 이 이륙할 때의 그때의 안정성을 위해서 뜰 때는 물을 안 싣고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헬리콥터로 떠가지고 어디 물이 있는 곳에 가지고 물을 실은 다음에 다시 이제 화재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수지나 요즘에 보니까 그 골프장 해저드에서도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물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속 출동이라는 면에서는 소방차보다는 좀 절차가 더 긴 게 헬리콥터 출동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또 있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휴, 근데 김재은님이 무게 때문에 헬기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이런 또 질문 주셨는데, 그죠? 몇 톤을 싣고 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된 헬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슬링 방식으로 늘어뜨려 가지고 버킷으로 그러니까 물 주머니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방식보다는 이 물탱크를 자체적으로 탑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대규모로 물을 뿌리기에는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완전히 특수 헬기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현주님이 헬기로 물주머니에 담을 때 고기들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가능한 가능하죠, 이야기입니다. 저수지. 예, 그럼 가능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 물고기들이 이제 산에 뿌려지는. 네, 거고.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진화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최악의 수단으로 지난번에 LA 산불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바닷물을 퍼가지고 쓰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산이나 뭐 사람 사는 곳에 이거 소금물 뿌려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풀이나 나무가 자라나는데 이제 소금기가 해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을 퍼담을 때 이상한 게 같이 딸려 올라가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급한 대로 그렇습니다.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높은 고도에서 헬기가 그 정확한 타겟에 맞춰서 불 붙은 지점에다 대고 물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네. 방출하는 건? 그게 사실은 이제 이 헬리콥터를 산불 진화 같은데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헬리콥터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원리 자체가 일반 비행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이 네. 헬리콥터라는 이제 이름에도 그런 원리가 사실은 숨어 있는데 헬리콥터 생각해 보면 좀 약간 특이한 말 같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헬리콥터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떻게 합성어일까요? 언뜻 들으면 이제 헬리하고 콥터가 합성돼서 그럴 것 헬리콥터이지 같아요. 그럴 않을까라는 것 같아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헬리코하고 비읍터 프테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요? 예, 헬리코라는 말은 우리 뭐 헬릭스 이런 말이 이제 나선형, 소용돌이 아하. 모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가 빙빙 나선형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이 프테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룡 시대에 날아다니는 큰 그 익룡, 날개 달린 그 이상한 파충류 큰 동물, 그거를 이제 프테라노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테라도 이제 날개라는 뜻이고. 파리를 라틴어 학명으로 디프테라라고 합니다. 네. 파리를 보면 잠자리나 다른 곤충하고는 다르게 날개가 두 개만 달려 있죠. 그래서 두 개라는 뜻의 라틴어가 다이이기 때문에 디프테라 하면 날개가 두 장 있다라는 뜻에서 파리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리코프테라가 이제 헬리코프테르가 변해서 헬리콥터가 된 것인데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이제 날개가 있다라는 네네네네. 그런 뜻이죠. 보통 일반적인 비행기들은 이제 날개가 고정되어 있어서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앞으로 빨리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때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공기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날개에 받치는 힘, 양력이 생기면서 이제 공중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비행기들은 앞으로 날아가는 속력이 상당히 있어야만 하늘로 뜰 수가 있죠. 네.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앞으로 날아가는 속력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행기는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력이 부족해가지고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내려오게 되는 현상을 뭐 실속이 일어났다, 스털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산불이 일어난 위치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물을 뿌려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때만 물을 뿌릴 수 있는 비행기로는 정확한 지점에다 물을 붓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멈추어 있으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또 정확하게 멈추지는 않더라도 좀 느린 속도로 공중에서 움직이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헬리콥터죠.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 자체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바람을 받아가지고 뜨는 게 아니라 날개 자체를 돌려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늘로 떠오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중에 가만히 멈추어 있는 비행을 한다라거나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여도 그것 때문에 뭐 내려오는 이런 일 없이 공중에 계속 떠올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 날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흔히 이제 프로펠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예. 프로펠러 모양으로 돌아가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프로펠러에서 프로펠이라는 말은 앞으로 추진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네. 요거는 앞으로 추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목적이 아니라 위로. 공중으로 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를 프로펠러라고 안 부르고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로터라는 말을 좀 따로 사용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아니라 로터다. 네, 그래서 헬리콥터는 이제 로터를 돌려서 뜨는 비행기다라고 하고요. 아까 헬리콥터가 헬리코하고 프테르가 합성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날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한자어로는 헬리콥터를 회전익기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예. 회전하는 날개 익자를 써서 회전익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비행기는 고정익기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데, 요게 이제 좀 원래 어원을 잘 살린 번역어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콥터를 좀 줄여가지고 헬리콥터의 앞 글자 헬만 딴 다음에 거기다 비행기란 기자를 써서 헬기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좀 특이한 이름이 됐죠. 네, 요거는 딴 나라에서는 사용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국어에서는 헬리콥터를 한자어로 우리식 발음을 읽으면 직승기, 위로 직승. 위로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다 직승기 뭐 이런 단어 사용하고요. 일본어에서도 뭐 헬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헬기 이런 말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 이제 한자어 많이 쓰던 시절에 네네네네. 신문 기사에 이 기자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로 비행기라는 뜻의 기자를 쓰면 비행기라는 뜻이 보이니까 이 말을 줄여서 헬 그다음에 한자어 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던 게 점점 많이 쓰면서 특이해진 거죠. 한국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줄임말 헬기가 좀 탄생한 거 영어로 같고요. 따지면 헬플레인. 그렇죠. 예. 참고로 영어에서는 이 헬기가 헬리콥터가 이 로터가 돌아갈 때 약간 찹찹찹찹 이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간다라고 예, 해가지고 예. 흔히 영어에서는 줄임말로 차퍼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 뭐 군대에서도 차퍼 뭐 이런 말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헬리콥터의 이 특징적인 비행 방식,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이런 방식의 비행 방식을 이제 정지 비행이다라고도 하고 호버링 뭐 영어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산불 진화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해가지고 많이들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날아오를 때 활주로가 많이 필요 없이 적정한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네. 바로 위쪽으로 떠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뜨고 내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긴급 용도, 구조 용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구조할 때도 뭐 다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착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응급 구조 용도, 뭐 닥터 헬기 뭐 이런 용도로도 쓰기가 좋은 게 이 헬리콥터 특유의 비행 방식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헬기 굉장히 특이하고 또 멋있어서 예전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적도 많았어요. 네. 양희주님이 혹시 에어울프 아시나요? 옛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에어울프 아시면은 그렇죠 최소한 40대 중반 이상? 네. 40대 초반 저 40대 초반이거든요. 네. 어릴 적에 봤습니다. 에어울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주제곡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시면 주제곡 약간 건강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주제곡까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아파치까지는 그렇다 치고 저 영화도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아까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로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로터도 생김새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뒤로 수직으로 두 개가 있는 큰 헬기들도 있고 네. 중간에 하나만 있고 그리고 꼬리 날개는 또 따로 수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수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또 다른 방향으로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거는 어떤 구조입니까? 네, 이게 로터가 돌아가면서 헬리콥터가 뜨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로터를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네. 바닥에서 누가 잡아주는 게 없으면 역으로 몸체도 반대 방향으로 돌 수가 있겠죠. 뱅글뱅글. 네. 그래서 실제로 헬리콥터 조종하시는 분들이 긴급한 상황 때문에 빙판 같은 데 착륙하면 일반적으로 착륙했다가 이륙하면 일반적으로 이륙할 때 비해서 빙판에서 헬리콥터가 좀 도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시는 경우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있을 때는 이제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헬리콥터 위에 로터를 돌려도 헬리콥터 몸체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헬리콥터의 로터를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반대 방향으로 몸체가 뱅뱅 도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몸체가 돌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헬리콥터의 로터가 도는 방향에 힘을 주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빙빙 돌면서 날아다녀야 그렇죠. 그거 안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면 뭐 사람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거 뭐 작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던 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에어울프도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테일 로터라고 해가지고 꼬리 쪽에 네. 이제 반대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로터가 도는 거에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옆쪽으로 힘을 돌 수 있도록 조그마한 로터를 하나 더 붙이는 그런 네.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이제 테일 로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헬리콥터로 개발되어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수리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헬리콥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헬리콥터 개발사 중에서는 가장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뭐 널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브랜드로서 이 브랜드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을 딴 시코르스키의 이름을 딴 시코르스키의 뭐 여러 가지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이 방식을 택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일 헬리콥터의 흔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헬리콥터의 이제 주 엔진 자체는 당연히 이제 로터를 돌리는데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돌아가는 힘을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뭐 톱니바퀴를 연결하고 뭐 축을 연결하고 해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 뒤에 있는 꼬리 날개까지 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꼬리 날개도 움직이는 걸 또 조정하고 이거 가늠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거니와 이게 군용 그러니까 전투 목적으로 쓰는 헬리콥터가 되면 요때 요 꼬리 날개가 좀 약점이 되기도 쉽거든요. 꼬리 날개만 이제 살짝 건드리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헬리콥터 공중에서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전투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테일 로터가 조금 복잡하고 이런 전쟁에서 조금 힘든 점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또 좀 나오는 게 동축 반전 로터라고 해가지고 로터가 있는 곳에 로터를 두 개를 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축 반전 로터? 네. 그 프로펠러는 아닙니다만 그 로터가 날개가 이제 위아래로 쌍으로 그렇죠. 엮여 있는 거. 위아래로 쌍으로 그러니까 한 쌍으로 두 네. 개가 붙어 있고 그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달려 있는 이 헬리콥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방식으로 반대로 돌아가지고 헬리콥터에 돌아가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방식인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제 헬리콥터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잘 만든다라는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좀 퍼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 헬리콥터 처음 만든 사람 이름 따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까모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요쪽 헬기들을 이제 까모프라는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네. 카모프 선생이 창시한 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 흔히 뭐 KA-32, KA-32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헬릭스라고 하는 뭐 그런 좀 중대형 헬리콥터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흔히 까모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뭐 산불 진화에서도 요즘에도 뭐 꽤 많이 보이는 이런 헬리콥터인데 바로 요 동축 반전 로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좀 특이해 보이는 헬리콥터일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또 꽤나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예 뭐 그렇게 헬리콥터를 뭐 복잡하게 뭐 로터를 두 개를 그렇게 뭐 다는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큼지막한 로터를 앞뒤로 두 개를 다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저기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을 네. 날개마다 하나씩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 달고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가 있듯이 네네. 헬리콥터도 앞에 로터를 큰 거 하나 달고 헬리콥터가 그러니까 좀 크기가 커야 되겠죠. 정말 큰 거. 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앞에 큰 로터를 달고 뒤에도 큰 로터를 하나 달고 수송용 헬기 그렇습니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로터 두 개를 돌려가지고 올라가는데 돌아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로 돌게 해가지고 놓으면 올라가면서도 이제 역시 돌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그 앞뒤로 로터가 두 개 달려 있는 그 수송용 엄청 큰 헬기는 앞에 있는 로터랑 뒤에 있는 로터랑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그래 안 돌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앞뒤가 서로 나란히 있다라고 해서 텐덤 형태다라고 해서 텐덤 로터 방식이라고 하고요. 흔히 이제 치누크라고 부르는 요거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비행기인데 CH-47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뭐 사용하고 있는 이 치누크 헬기 같은 경우 이제 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치누크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군용 헬리콥터 개발할 때는 무슨 이유인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그 부족 이름을 쭉 붙이는 그런 이상한 뭐랄까요
관습, 풍습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치누크도 뭐 치누크, 아파치 이런 것도 뭐 미국의 유명한 원주민 부족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뭐 미국의 헬리콥터 이름 보면 이런 식으로 원주민 부족 이름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치누크도 이 치누크라는 부족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일종의 자기네들 상표 같은 걸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코만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족 이름 따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또 부족 이름이 또 멋있어요. 예. 참고로 이 로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헬리콥터 기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뭐 그런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딱 봐도 이제 좀 중요해 보이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로터라는 게 그야말로 어떤 날 모양으로 굉장히 가느다랗고 길쭉한 모양의 그런 쇠조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로터 날이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헬리콥터라는 기계는 그 가느다랗고 길쭉한 그 날에다가 모든 무게를 다 싣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행기는 날개가 큼직하고 전체 부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얄팍하고 가느다란 그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힘을 다 매달린 채로 헬리콥터 자체의 무게 그리고 이 몇 톤이나 되는 물 무게 이거를 다 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개, 이 로터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지 그 무게를 다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면서도 이 로터가 또 너무 튼튼하게 만들면 당연히 이제 두껍고 강하고 무겁게 만들면 이제 튼튼해지는데 그렇게 튼튼하면 이제 빠른 속도로 돌리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연비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재료만 봐도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재료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예. 그걸 그냥 짝대기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붙이면 로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날아올라야 되니까 그렇죠. 절묘한 곡선을 이루는 모양으로 정확하게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거 좀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에 맞게 이거를 잘 구부려가지고 이렇게나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만든다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로터가 뭐 그냥 로터 재료 블레이드 재료 자체만 보면 그냥 길쭉한 쇠로 된 판때기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막상 만들어 보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금속 공업 여러 가지 이런 재료의 가공 산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산 헬리콥터 제조에 들어갈 때 이 로터 정도는 우리가 부품을 국산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달려 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예로부터 이런 거 만들 때 뭐 알루미늄계 합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튼튼하면서도 가볍게 만든다. 타이타늄계 합금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안전하다. 여러 가지 기술을 총동원 해가지고 예로부터 이거 만들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생하다가 우리나라 국산 헬리콥터인 수리온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이 로터 블레이드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때 나왔을 때 그 보도를 보면 결국은 어떤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로터 블레이드를 만드느냐라고 하면 유리 섬유, 탄소 섬유 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를 굉장히 가늘게 뽑아가지고 이제 실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천 짜듯이 짜가지고 솜이나 그런 면직물 같은 걸로 된 천처럼 짜가지고 네.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를 만들고 탄소 그러니까 흑연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실처럼 가늘게 뽑은 다음에 그거를 또 이렇게 천 짜듯이 짜가지고 아주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겹겹이 말하자면 이제 본드로 붙이는 거죠. 네. 플라스틱 재료로 이거를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오토클레이브라는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뭐 쉽게 말하자면 좀 찜기 같은 거거든요. 찜통 같은 거. 네, 커다란 찜기에다가 이런 재료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재료들을 잘 쌓아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게 쩌내가지고 굳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로터 블레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로터 블레이드를 겨우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헬리콥터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그런 기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로터 하나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근데 지저스 너트라는 게 나온다면서요. 그건 뭐죠? 예? 여기 그 예수님 너트라고도 이름이 불린다 합니다. 그 왜 예전에 헬기 사고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우리나라 수리온 개발할 때도 그렇고 영상이 예전에 뭐 국정감사에서 막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로터가 헬기에서 분리가 돼서 빠져나가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럼 헬기는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거를 고정하는 장치가 정말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아,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터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로터 재료, 로터 그냥 별거 아닌 그 재료 자체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요. 사실은 더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국산화가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해서 말 많이 나오는 게 그 로터를 잡아 돌려주는 그 아래에 있는 이 기어 박스, 기어 동력 박스. 전달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로터를 빠르면서도 힘있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엔진은 이제 당연히 강한 엔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엔진은 약간 제트 엔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원리인 터빈 형태의 엔진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동차 피스톤 엔진처럼 뭐 이렇게 엔진. 뭐 차크닥차크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엔진이 아니라 그냥 연료를 태우면 빙빙빙빙 계속 돌아가는 제트 엔진과 비슷한 구조의 약간 풍차처럼 돌아가는 그런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엔진은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속력이 RPM으로 따지면 만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뭐 수백 바퀴씩 돌아가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리콥터의 로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크고 긴 로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르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1초에 한 몇 바퀴 정도? 빠르면 뭐 1초에 한 10바퀴 뭐 그 정도. 그보다는 그러니까 엔진 자체보다는 또 훨씬 느린 속도로 돌리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기엔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에 몇 만 바퀴 돌아가는 거를 1초에 몇 백 바퀴 돌아가는 걸로 톱니바퀴 장치를 잘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돌리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쉽지 않겠죠. 그걸 가지고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도 이게 톱니바퀴가 뭐 삐걱거린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이게 정말 헬리콥터 이 로터 부분의 동력 전달 장치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뒤로 날아가고 이거 뭐 옆으로 그렇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헬리콥터가 앞으로 날아갈 때 어떻게 앞으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좀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헬리콥터는 뭐 뒤로 공기를 뿜으면서 날아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위로 올라가는 그 로터를 앞으로 이렇게 살짝 숙이면 그 앞으로 숙이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아래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가려면 그 숙이는 각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네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변은 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면 헬리콥터는 빨리 갈수록 좀 고개를 숙여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로터의 움직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옆으로 간다, 멈춰서 가만히 서 있다, 위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로터 부분은 그냥 빨리 돌아가기만 하는 성능이 아니라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기울임을 줄 수 있는지를 조절하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돌아가면서 이게 이런 기울임 조절까지 돼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 뭐 로터가 2개 아니면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기 마련인데 그 헬리콥터의 정교한 움직임을 위해서 그 로터의 날 하나하나를 이렇게 꽈배기처럼 좌우로도 이렇게 꺾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이 빨리 돌아가는 이 헬리콥터 로터의 움직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로터가 앞쪽으로 가 있을 때는 좀 좌우로도 좀 꺾었다가 뒤쪽으로 가 있을 때는 좀 덜 꺾었다가 요거를 맞춰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그렇게 조정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기기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또 뭐 비가 올 때 뭐 더울 때 추울 때 뭐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에서 뭐 다 돌아가줘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네, 더군다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사실은 좀 고수준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게 이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붙어 있게 하면서도 비가 내릴 때 비도 안 새게 하려면 이게 꼭 모든 부품이 맞물려 가지고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모든 부품이 꽉 잘 물려 있게 되면 당연히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면서도 물샐 틈은 없는 그런 약간 밀봉은 또 밀봉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거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부품을 꽉 닫아가지고 만들면서도 돌아가는 부분에는 흔히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죠. 네네네. 뭐 구슬을 집어넣든지 뭘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잘 굴러가게 되는 부품을 중간에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베어링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거 기계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급 제품을 구하기 어렵고 되게 기술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 고급 베어링 잘 만드는 회사들
선진국의 일부 회사에서 뭐 최고 기밀 기술로 잘 수출 안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뭐 당연히 이제 뭐 기계공업 선진국인 뭐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데서 네. 잘 만듭니다만 이런 나라 못지않게 베어링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잘하는 편인데 네네. 이런 세계 제일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스웨덴 회사 같은 데서 베어링 이런 거 되게 잘 만듭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우리가 북유럽의 뭐 복지 선진국 해가지고 네네네. 되게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한데 네. 스웨덴은 무슨 뭐 석유가 펑펑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고 복지 선진국이 되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그런 항목인데 네. 스웨덴 같은 데가 예로부터 이런 기계공업, 기술 산업이 예로부터 발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베어링 부품 만드는 산업에서 아직까지도 튼튼한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복지 국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헬리콥터 부품 잘 보다 보면 좀 떠오르는 생각이죠. 조승범 님이 아들이 헬기 부대에 있어서 이번 산불 때 너무 바쁘다고 하네요. 고생하시겠네요. 일주일째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시누크를 탑니다. 헬기 종류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하준규 님은 이대호 진행자님의 이대호 진행자에게는 곽재식 작가님이 웃음 벨리라고 평소보다 제가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헬기는 빨리 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4433님이 또 웃음벨 한번 눌러주시네. 위에 생기는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도 아실 것 같아요. 이거 헬리콥터랑은 상관없는 거죠? 헬리코박터 조금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헬리코박터에서 박터라는 거는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라는 뜻이고요. 예. 헬리코가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콥터의 앞에 헬리코하고 같은 뜻입니다.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약간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박테리아 이름도 헬리코박터가 된 겁니다. 저는 헬리코 박사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박사님 이름은 베리 마샬이라는 박사님이 예전에 그 CF에도 나오셨던. 그걸로 이제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노벨상도 아마 타셨죠. 맞아요. 그때 그 박사님이 그 업체에서 모셔와서 한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CF 스타. 야, 뭐 그냥 들이댔는데도 다 하시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헬리콥터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조용히 좀 날 수 없습니까? 예전에 간혹 이제 회장님들이 여의도 이렇게도 이제 헬기 타고 이렇게 어떤 회사 빌딩 올라오실 때도 그때 민원들 많이 들어온대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느냐? 헬리콥터는 날개가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엔진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게 나는 거는 이제 비행기하고 비슷한 거고요. 예. 헬리콥터가 거기에서 추가로 소리가 더 나는 게 날개가 돌아가면서 날개 끝이 공기를 치면서 약간 소용돌이를 만들거든요. 소용돌이 만드는 그거 자체로도 사실은 소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비행기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것도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이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헬리콥터는 그게 워낙 크게 돌아가는 데다가 한쪽 로터 끝이 그런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로터가 바로 그 다음을 치고 지나가면서 그 소용돌이와 충돌하면서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 소음 문제인데 헬리콥터가 발명된 거는 흔히 1907년에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발명되었다라는 이야기, 폴 코니라는 발명가가 발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대량 생산돼 가지고 널리 쓰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시코르스키라는 사람이 헬리콥터 대량 생산하는 쪽에서 큰 공적을 세워 가지고 지금도 이 시코르스키 이름 딴 브랜드 헬리콥터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용화되어 가지고 정말 많이 쓰인 계기는 한국 전쟁 때 6.25 때 헬리콥터들이 대활약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헬리콥터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시코르스키 그분 회사에서 개발한 치카소 H-19 치카소라는 헬리콥터가 한국 전쟁 때 뭐 부상병을 옮긴다거나 이런 데 정말 대활약을 했고 한국이 뭐 유럽이나 미국하고 다르게 이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많은 곳에서 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부상병을 옮긴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헬리콥터가 정말 쓸모가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헬리콥터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 한국 전쟁의 전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역사가 얽혀 있긴 합니다만 헬리콥터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딴 여러 가지 뭐 공업이 많이 발달한 거에 비해서는 헬리콥터 산업은 그렇게 발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는 뭐 몇백만 대를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 한지도 벌써 한참 되었는데 헬리콥터는 우리나라가 뭐
작년에 이제 겨우 이라크에 2대 수출한 게 대량 생산 공식적인 헬리콥터가 최초로 역사상 수출된 거다라고 하거든요. 헬리콥터 잘 만드는 회사에서는 1년에 몇백 대, 몇천 대씩 해외 업체들은 수출을 하는데 헬리콥터 산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좀 걸음마인데 아하. 한국이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산불 방제용 헬리콥터나 이런 여러 가지 헬리콥터를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군요. 아까 헬리콥터 소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장병들에게는 예. 부상 당해가지고 산속에 골짜기 이런 데 쓰러져 있으면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그 소음이 예. 멀리서부터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때 그 장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천사의 소리 같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의 소음이 헬리콥터의 개성으로서 뭐 좀 나쁜 점이기도 합니다만 또 헬리콥터의 그런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소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회전익의 특성상 그 소리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시코르스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 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세계적인 헬리콥터 강국이고요. 뭐 모든 뭐 항공기 산업 전체적으로 잘 발달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아까 뭐 에어울프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벨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미국 회사, 요 회사 브랜드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가 뭐 유명한 헬리콥터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유명하고요. 지금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헬리콥터 중에 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크기가 작으면서 사람 한 2명 정도, 2-3명, 뭐 많으면 한 4명 정도 타고 올라가는 조그마한 헬리콥터라고 해가지고 500MD라고 국내에서 흔히 부르던 헬리콥터 있었습니다. 잠자리 같이 생긴 거. 조그마한 헬리콥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생산은 나중에 딴 회사에서 했습니다만 요거 옛날에 뭐 전쟁 중이고 이럴 때 하워드 휴즈라고 미국의 좀 특이한 갑부로 유명한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항공회사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휴즈 이분 회사에서 500MD는 처음에 설계해서 개발했다라고 하죠. 참고로 휴즈가 500MD 설계하고 이런 거 할 무렵에 이 휴즈의 이 항공사에서 생산 부분 부사장도 맡고 하셨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차남인 안필선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일본군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독립운동을 하시고 예. 그 아들은 이제 일본군을 공격하는 2차 대전 당시에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열심히 생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고 뭐 이랬던 그런 공적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이기도 하지요. 헬리콥터는 딴 그 운송 수단은 사실은 러시아제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러시아제 비행기가 되게 인기가 많다. 뭐 자동차가 러시아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 이런 거 잘 없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제 운송 수단 중에 뭐 로켓 같은 거 뭐 좀 유명한 편이고 민수용으로도 헬리콥터만은 러시아제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까모프 이런 분이 창설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까모프 말고도 밀 설계국이라는 곳에서 만든 힙 같은 헬리콥터 뭐 전 세계적으로 17,000대 이상 생산됐다라고 하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뭐 소방용이나 경찰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러시아가 헬리콥터 강국이고 벌써 유럽의 프랑스나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서로 뭐 합병을 하고 하기도 하면서 헬리콥터 강국으로서의 유지를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산 전투기로 국산 헬리콥터로 만들어가지고 개발되어가지고 팔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쪽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5641님이 운전하면서 듣는데 목적지 도착했는데도 라디오 끄기 싫을 정도로 재미나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